악권 시작합니다. 10여 년간 자동차 한 우물만 봤던 자동차 방망이 깎는 노인 유종훈 기자가 준비한 애플카 이야기입니다. 애플도 저처럼 10년 동안 자동차에 올인했는데 최근에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중단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지난달 27일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먼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애플의 이제 COO인 제프 윌리엄스와 그리고 이제 이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기차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던 케빈 린치 부사장이 이 프로젝트의 중단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당시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 2천여 명들은 이제 부서 이동을 하게 됐고 또 일부는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만뒀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개발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좀 애플카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원래 잘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역량을 키우지 않을까 싶고 타이탄 프로젝트를 맡았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생성형 AI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차량 디자인을 이렇게 맡았던 그런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카라는 게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누구나 다 한다고 알고 있었던 뭐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좀 이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왜 중단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초에 구상했던 프로젝트 방향성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게 좀 있었고요. 또 성공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는 내부 평가도 많았고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점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플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애플카라고 마크가 박혀 있지만 마우스 아닙니까 마우스? 그쵸. 애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조감도처럼 만든 거고 또 되게 실사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이제 렌더링이 드디어 끝났다. 애플카가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애플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긴 했거든요. 이처럼 보시면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애플스럽잖아요. 근데 애플이 사실 10년 동안 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레벨 5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애플의 계획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레벨 5는 사실 사람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뭐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도 없고 테슬라라든지 뭐 모빌아이, 벤츠,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수준은 레벨 3에서 레벨 4까지 기술 개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상용화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레벨 2, 3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애플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2017년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라고 하는 DMV로부터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공공도로 주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면허를 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관련 엔지니어 이제 190명을 해고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결국 애플카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래도 계속 인력들을 수급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에 있는 자율주행 엔지니어 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에서 막 뽑아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어느 회사 출신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애플 다니는 분 아는 취재원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A라는 회사에서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다가 거기도 담배 타임 같은 게 있습니다. 역시 흡연장이 하여튼 정보 유출의 보고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티타임을 하거나 이런 자유시간일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 벤츠에서 왔어? 야, 너 라이더 만드는 회사에서 왔어?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보면 알게 되는데
제 취재원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 직원들은 다 와 있대요. 아, 그리고 뭐 벨로다인이라든지 뭐 모비라이라든지 이런 센서 업체들 직원들도 여기저기서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쪽에 인력도 많이 수급을 하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DMV가 이제 매년 자율주행 보고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애플이 현재 54대의 자율주행차를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크루즈고요. 크루즈라고 하면 이제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또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도 있고요. 뭐 아마존의 죽스도 있고 여기 쭉쭉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량이 57대입니다. 보시면은 크루즈가 325대, 웨이모가 338대입니다. 여기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좀 대수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애플이 그래도 많은 차량을 지금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긴 거리를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87만 킬로미터를 했고요. 죽스 같은 경우에도 113만 킬로미터를 했는데 애플이 아까 대수로는 6위였잖아요. 예. 주행 거리로는 4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시면은 지금 72만 4,390km입니다. 뭐 웨이모랑 비교를 하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로 지금 주행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행 거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던 게 애플카가 서서히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기술력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다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테스트 드라이버가 해제를 한 건수를 지금 나타낸 건데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애플이 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가 이 테스트를 하다 약간 불안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한 게 2,391건. 또 이제 시스템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율주행을 해제를 한 게 803건입니다.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지금. 더군다나 시스템 자체적으로 종료를 한 거는 지금 애플, 보쉬, 웨이모도 있거든요. 5개 회사 정도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한 80%가 지금 애플이 한 거죠. 아, 이걸 좋게 해석하는 분들은 애플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만큼 안정성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뭐 이쪽에 관련된 업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 해제했다는 거는 자율주행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 자율주행 아니다라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자체 개발하는 모노셀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들을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시너지 효과 발휘해서 나오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또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생각하지 못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체 OS보다 카플레이를 꼽아서 쓰는 게 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강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애플도 결국에 자동차를 2024년도까지는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테슬라의 전 부사장이었던 스튜어트 바워스도 영입을 했고 또 조나단 시브라고 하는 전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도 지금 영입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자동차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시 시점 같은 경우에도 2026년, 2028년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초에는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임원이라고 하는 DJ 노보트라는 사람이 이번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으로 이번에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이러면서 사실상 애플의 이런 타이탄 프로젝트 자체가 좀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게 됐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애플 입장에서도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네. 뭐 애플카가 없을 뿐이지 다 준비는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돈도 엄청 썼을 건데 그걸 이렇게 포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공개된 금액이 없어요. 정말 보안에
애플이거든요. 근데 외신에서 지금 추정하는 거를 보면은 최소 100억 달러 정도를 썼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게 보는 데서는 한 300억 달러 정도 썼을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39조에서 40조 정도는 지금 투입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이 중에 절반 정도를 지금 집중적으로 넣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애플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회사를 하나 사는 게 어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당시에는 모델 S를 제외하면은 제대로 된 자동차가 없었고 차량 판매량도 굉장히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높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럴 때였는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2015에서 2016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됐고 이제 그 애플의 M&A 책임자가 있어요.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인데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 인수를 논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때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워낙 잘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때 막 생산 지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차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게 거의 테슬라도 망할 지경이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거의 한 1년인가 2년 만에 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2016년이었는지 17년인지 정확한 시기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 모델 3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생산 지옥을 겪으면서 돈도 못 벌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냥 회사 팔아버릴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팀 쿡이 CEO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팀 쿡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600억 달러에 우리 회사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600억 달러라는 게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좀 높았고 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고집을 부렸던 게 뭐냐면은 회사는 파는데 CEO는 내가 할 거다. 내가 모델 3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내가 완성시킬 거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할 만한 꿈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팀 쿡은 애플의 주인이 아니라 애플의 CEO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 종속되게 되면 테슬라도 우리 밑에서 같이 크는 거지 별도 CEO를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진짜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CEO인 팀 쿡하고 네. 관리 안 되기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와, 근데 둘이 만났으면 팀 쿡 밑에 일론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 팀 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긴 했겠네요.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나갔겠죠,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300억 달러였든 600억 달러였든 간에 지금 테슬라 시총이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5,634억 달러입니다. 10배 올랐어요. 만약에 이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10배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건 지나간 이야기니까 의미 없지만 그때 샀으면 오히려 애플카가 지금처럼 무산되진 않았을 거다 그런 말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지나간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애플이 자동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그 컴퓨터 만들다가 모바일 폰 만들면서 이게 아기자기하게 좀 작은 거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그렇죠. 왜 자동차라는 걸 좀 하게 됐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자동차를 원래 좀 좋아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유선형 디자인에서 특히나 좀 집착하는 바가 있었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은 예전에 아이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팟 초반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둥글둥글하게 생겼었잖아요. 예. 그런 디자인을 계속 좋아했었는데 사실 산업 디자인의 꽃은 자동차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생각하던 자동차를 한번 구현시켜 보고 싶어서 미국의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와 자연을 섞는 그런 디자인을 잘하는 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당시에 이 브라이언 톰슨이 스티브 잡스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렸던 스케치거든요. 지금 바탕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기존에 디자인을 했던 그런 차량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보면 스케치를 한 거는 기존의 그림 위에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두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디스플레이가 크다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SDV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거를 이 톰슨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구현을 시켰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스티브 잡스도 애플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역량들이 다 집중이 될 거라고 그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 시대 때 PC가 갖고 있던 패권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왔잖아요. 예.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갖고 왔던 그 산업 패권을 자율주행 시대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차를
아이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적인 패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중간에 이제 작고를 하면서 조금 프로젝트도 점점 산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차보다는 전기차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망하고 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IT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IT 기업이 이런 좀 약간 중공업에 가까운 제조업을 만드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애플스러운 아니면 애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나는 회사들도 그럼 우리도 자동차를 해볼까 자율주행차를 해볼까 이러면서 막 많이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IT 기업이 자율주행이나 자동차를 하는 게 되게 흔한데 최근에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예. 샤오미가 지금 그림 보시면은 SU7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 디자인 자체가 뭐 독일의 프리미엄 차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포르쉐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르쉐랑 또 영국의 맥라렌을 조금 따라한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맥라렌. 근데 이 차가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SDV라고 하는 차량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에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테슬라처럼 몇 개의 반도체로 지금 다 제어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제가 센세이션한 느낌을 받았던 영상이 있는데 이 차량이 주차장에서 자율주행이 돼요. 뭐냐면 요즘 자율주차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길을 찾아가지고 빈 공간에 차를 집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 앞에서 내가 내려요. 그리고 자율주차 기능을 해놓으면은 얘가 주차 타워도 올라가서 거기서 빈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알아서 합니다. 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쇼핑을 다 하고 내려왔어. 나는 이 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를 불러요. 알아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옵니다. 발레 파킹 같은 거네. 그렇죠. 예, 예. 자동 발레 파킹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을 지금 벤츠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현을 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보면은 좀 지겹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고 또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요즘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소니예요. 맞아요. 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말고 소니가 뭘 만드나 싶었는데 소니가 지금 혼다랑 같이 합작을 해서 아필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도 새로 먹거리가 없을까를 찾다가 아필라라는 전기차를 만들게 된 건데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뭐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애플을 보고서 우리도 이제는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애플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차체가 좀 달라지는 시대가 오면 네. 애플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었을 테니까 언젠가 될 거긴 될 건데 타이밍이 지금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근데 그 인력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이 지금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약한 편인데 네. 그러니까 애플의 인공지능은 이제 뭐 좀 사람 충원되면 좀 잘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긴 한데요. 아까 2,000명 정도로 이번에 구조조정 한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7, 80%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 AI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는 생성형 AI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하던 사람들이 AI를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시리는 도대체 언제쯤 말귀를 알아들을까? 날씨만 물어보는 건 좀 지겹지 않습니까? 시리야, 이젠 차 좀 만들자. 아건이었습니다.